녹화가 이제 안 됐으니까 처음부터 뭐 아주 처음까지 갈 건 없고 제 소개는 건너뛰고 일단 발표 내용부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 유니티에서 열심히 홍보하고 있는 URP가 뭔지 알아볼 거고 기존 프로젝트를 URP로 이주하는 방법도 알아볼 거고 쉐이더 지식 없 쉐이더 지식이 없는 상태로 URP로 이주할 때 현실적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들도 어 해결해 보겠습니다. 대상 청자는 유니티 엔진을 다루어 본 지 얼마 되지 않은 분이랑 URP에 대해 들어보았지만 잘 알지 못하는 분입니다. URP를 이해하려면 일단 렌더 파이프라인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 렌더 파이프라인은 오브젝트들을 화면에 렌더링하는 그러니까 그려내는 일련의 과정들을 얘기합니다. 줄여서 RP라고도 하는데요. 앞으로 이 발표에서는 렌더 파이프라인을 RP라고 줄여 부르겠습니다. 유니티의 기본 RP를 빌트인 RP라고 합니다. 빌트인은 뭐 내장된 뭐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 빌트인 RP에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일단 빌트인 RP를 살펴보죠. 빨간색 화살표는 유니티로 개발하는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림이 너무 복잡하게 생기긴 했는데 어려워할 게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 렌더 파이프라인에 빨간색 화살표가 직접적으로 닿아 있지 않다는 것에 주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회색으로 강조되어 있는 렌더 파이프라인에 빨간색 화살표가 안 닿아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제가 직접 렌더 파이프라인을 내 입맛에 맞게 프로그래밍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다는 건데요. 물론 여기 후킹하는 부분을 보시면 간접적으로 그리고 제한적으로 RP에 접근을 할 수는 있는데 이걸로는 좀 부족합니다. 각 분야에 맞게 최적화가 불가능한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등 그래서 등장한 게 SRP입니다. Scriptable Render Pipeline이라고 해서요. 번역을 하면 스크립팅이 가능한 RP라는 거겠죠. C샵으로 직접 RP를 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RP가 밖으로 나와 있고 빨간색 화살표까지 다 있습니다. 원래 RP 그 렌더링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손 댈 수 없었던 영역인데 RP를 밖으로 꺼내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직접 RP를 짤 수 있게 됐다는 건데 이게 능사는 아니죠. 왜냐하면 RP를 자력으로 짜려면 상당한 수준의 그래픽스 지식이 있는 인력들이 필요할 거고 시간과 비용도 더 들겠죠. 유니티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SRP의 템플릿으로서 URP와 HDRP를 제공합니다. URP는 Universal RP의 줄임말입니다. 번역하면 범용 렌더 파이프라인 정도 되겠네요. 여기저기서 쓸 수 있다는 거겠죠? 참고로 URP는 예전에 LWRP라는 이름으로 불렸는데요. Lightweight RP라는 말입니다. 이것도 번역하면 경량 렌더 파이프라인인데 이름만 들으면 타겟 디바이스의 성능이 되게 낮은 모바일 환경에서나 써야 될 것 같은 이름이죠. 그래서 실제로 당시 개발자들의 반응도 그랬고 유니티에서도 이걸 의식을 해서 URP로 이름을 바꾼 거예요. 범용 렌더 파이프라인 어디서든지 쓰라는 얘기죠. 그 외에 HDRP는 High Definition RP의 줄임말입니다. 고해상도 렌더 파이프라인이죠.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고품질의 그래픽을 요구하는 곳에서 사용되는 RP입니다. 저도 이제 유료로 나와 있는 이제 유니티에서 만든 건데 유료로 나온 것 중에 HDRP 샘플 프로젝트들 HDRP의 샘플 프로젝트들이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다뤄봤는데 굉장히 무겁기는 하더라고요. 품질은 굉장히 좋긴 한데. 자, 어쨌든 URP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원래 유니티는 렌더링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렌더링하는 과정을 바꾸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SRP를 만들었는데 SRP는 너무 어려워서 URP라는 템플릿도 만들었습니다. 즉 URP는 유니티의 새로운 렌더링 파이프라인입니다. 자, 아직도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초간단 설명을 해드릴게요. 렌더링 과정을 이렇게 저희가 뭐 순서를 정한다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거를 고려해 봤을 때 이걸 일종의 퍼즐 맞추기 정도로 생각을 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 빌트인 같은 경우는 퍼즐이 이미 다 맞춰져 있고 뭐 퍼즐 꾸미는 거 정도는 가능한 거죠. 그리고 SRP 같은 경우는 퍼즐 조각을 알아서 다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근데 URP는 퍼즐 조각을 어느 정도 맞춰서 제공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퍼즐 조각을 어느 정도 제가 맞출 수도 있고 또 어느 정도 맞춰서 제공된 게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만족을 할 수도 있는 뭐 그런 게 URP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URP로 이주해야 할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특정한 상황에서 비약적인 성능 향상이 가능합니다. 뭐 다수의 실시간 광원이 처리되는 씬에서 그렇죠.
그리고 쉐이더 그래프 기능이 추가됐고 빌트인은 업데이트가 끝난 반면에 URP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최신 기능이 탑재돼 있죠. 유니티에서는 URP가 최신 RP이니까 공식 튜토리얼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유니티 유튜브 채널 가보시면 URP 관련한 튜토리얼이 엄청 많아요. URP를 사용하는 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프로젝트 시작을 URP로 하는 건 유니티 허브에서 URP 고르면 돼요. 그냥 간단합니다. 근데 샘플씬이 들어가 있어서 이런저런 에셋들이 포함이 됩니다. 이건 지우면 돼요. 우리는 기존에 레거시로 작업하던 프로젝트가 있다고 가정하고 URP를 이주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패키지 매니저 창에서 유니버설 RP를 설치해 주세요. 이때 좌측 상단의 패키지스가 유니티 레지스트리로 선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인스톨하고 나서는 별도의 임포트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다른 패키지랑 다르게. 그런 다음에 프로젝트 뷰에서 원하는 폴더로 이동을 해가지고 빈 공간을 우클릭하고 Create, Rendering, Universal Render Pipeline, Pipeline Asset을 선택합니다. 버전마다 상세 문구는 다를 수 있어요. 이렇게 누르면은 URP asset.asset이랑 URP asset underscore renderer.asset이라는 파일 이 두 개가 자동이 생성이 돼요. 뭔가 지금 텍스트에 뭔가 영어가 너무 많이 떠가지고 좀 놀랄 수도 있는데 그냥 파일 이름이에요. 그냥 이렇게 생겨먹은 두 가지 파일이 생겨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이제 프로젝트 세팅스라는 창이 있어요. 그래서 프로젝트 세팅스에서 그래픽스, 스크립터블 렌더 파이프라인 세팅스에 이 파일을 그냥 드래그 앤 드랍 해줍니다. 뭐 전혀 어렵지 않죠? 그냥 생겨난 파일을 드래그 앤 드랍을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요. 자, 그 순간 오브젝트들이 마젠타로 변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내장 쉐이더들이 URP랑 호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인데 어, 너무나 정상적인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던 스탠다드 쉐이더도 호환이 안 되는데 이걸 고치려면 머티리얼에서 URP 슬래시 lit 쉐이더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사용하고 있는 머티리얼 들어가서 이 쉐이더를 바꿔주면 되는데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오죠. 머티리얼 하나하나 쉐이더를 바꿔줘야 되나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Edit, Render Pipeline, URP, Upgrade Project Materials to Universal RP Materials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냥 이거는 뭐 외운다기보다는 그냥 다음에 PDF 자료 보면서 따라 하시면 되는데 이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이 프로젝트에 있는 머티리얼들을 그 쉐이더를 알아서 바꿔줘요. 그래서 뭐 유니티가 알아서 해주니까 하나하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커스텀 쉐이더는 제대로 변환이 안 되니까 다시 짜야 돼요. 이게 외부 에셋일 경우에는 사실상 자력으로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하죠. 본인이 그 쉐이더를 못 짜는 상황이면. 이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 쉐이더 지식이 없는데 뭔가 문제가 생겨버린 상황. 그래서 이 사진 같은 경우는 그냥 쉐이더가 제대로 변환이 안 된 상황인데 그냥 단순하게 유니버설 렌더 파이프라인 슬래시 릿이라는 쉐이더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이유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일단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야매로 쉐이더를 바꿔볼게요. 쉐이더를 유니버설 렌더 파이프라인 슬래시 릿으로 바꿀게요. 그냥 호환 안 되는 쉐이더였는데 일단 이렇게 하면은 일부 맵의 참조가 끊겨서 제대로 출력이 안 되고 있는데 적당히 생긴 모습이랑 파일 이름을 보고 눈치껏 해당 맵을 골라가지고 넣어주세요. 이건 눈치껏 해야 되는 거라서 더 설명드릴 게 없습니다. 어떡하겠어요. 이건 야매인데. 같은 역할을 하는 맵도 쉐이더 프로퍼티에서는 명칭이 다를 수가 있다 보니까 기존 쉐이더랑 비교하면서 찾으면 빠릅니다. 이게 프로퍼티 이름들이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뭐 어떤 프로그램마다 이름이 다른 경우도 있고 업계마다 이름이 다른 경우가 있고 엔진마다 이름이 다른 경우가 있고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런 거는 야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하나 좀 찾아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맵의 참조를 제대로 해 줬더니 이제 제대로 출력이 됩니다. 왜 이번 경우에는 쉐이더를 단순히 URP/lit으로 바꾸는 것만으로 해결이 가능했는지 그리고 한계는 무엇인지 알아볼 차례입니다. 사실 이번에 만진 그 커스텀 쉐이더가 스탠다드 쉐이더에 색상을 바꾸는 기능을 추가한 거였어요. 그 맵에 그 마스킹을 뭐 굳이 설명은 안 할게요. 어쨌든 왼쪽에 스탠다드랑 비교했을 때 뭔가 더 간결해 보이는데 사용하지 않을 프로퍼티들을 다 제거를 한 거라서 간결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유니티 내장 쉐이더 중에 스탠다드 쉐이더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안 쓸 거는 지우고 내가 좀 추가하고 싶은 기능은 추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 쉐이딩이 되는 그 구조는 완전 똑같은 거예요. 그냥 내부적으로 스탠다드 쉐이더에서 제공을 하는, 그냥 유니티에서 제공을 하는 아주 기본적인 그것들만 사용을 한 거기 때문에 뭐 스탠다드랑 사실상 거의 똑같이 도는 쉐이더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릿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해결이 되죠. 대신 색상을 바꾸는 그 추가된 기능은 사용할 수 없겠죠. 근데 그 기능을 포기하면 URP/릿으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즉 이번에는 사실상 원래부터 스탠다드 쉐이더였던 거를, 하지만 그냥 이름만 다르게 붙여놨던 거를 업그레이드한 거라서 가능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빌트인 환경에서 스탠다드 쉐이더로 치환이 불가능하다면 URP 환경에서도 URP/릿으로 변환하는 것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URP로 2 주는 끝냈는데 뭔가 허전하죠. 이제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지금 URP로 옮겨온 이유가 딱히 없어요. 그냥 URP가 뭔지 배우고 2주 하자 해서 2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URP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성능상 이득을 볼 수 있는 포인트를 짚어 드릴게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여기부터 프로그래밍 전공이 아니라면 조금 어렵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성능상 이득을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다수의 실시간 광원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반에 장점 설명드릴 때도 언급됐던 거죠. 저기 빨간색 화살표에. 그다음에는 이제 SRP 배처, 포스트 프로세싱, 업스케일 샘플링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알려면 약간의 선수 지식이 필요한데요. 그런 선수 지식까지 훑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수의 실시간 광원에서 URP의 성능 향상을 이해하려면 드로우 콜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하는데, 어, 이것도 뭐 설명을 드릴 거고, SRP 배처를 이해하려면 배칭을 알아야 되고, 포스트 프로세싱은 그냥 일단 포스트 프로세싱이 뭔지를 알아야 성능 향상에 대해서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포스트 프로세싱이 그 자체가 선수 지식이라고 볼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업스케일 샘플링은 딱히 선수 지식이 없습니다. 먼저 드로우 콜입니다. CPU가 GPU에게 보내는 화면에 무언가를 그려달라는 일체의 명령들입니다. CPU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데 최적화를 위해서는 이 드로우 콜이 발생하는 횟수 자체를 줄여야 됩니다. 여기 그림은 진짜 과할 정도로 많은 과정을 생략해서 부정확한 설명인데, 일단은 그림처럼 CPU가 GPU한테 이것들 그려줘 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라고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단 빌트인에서는 여러 개의 실시간 라이트가 있으면 하나하나 드로우 콜이 발생했어요. 어, 여- 이렇게 조명이 여러 개가 있으면은 1번 조명, 2번 조명, 3번 조명, 4번 조명 이렇게 하나하나씩 드로우 콜이 발생을 했는데, 드로우 콜은 횟수를 줄여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실시간 라이트가 많이 있으면 드로우 콜도 많이 발생한다. 뭐 이런 상황이 돼 버렸죠. 그러니까 성능 하락이 극심한 거예요. 이 실시간 라이트를 여러 개 사용을 하면, 빌트인에서는 말이죠. 근데 URP는 여러 개의 실시간 라이트를 처리할 때 한 번에 드로우 콜로 해결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수의 실시간 라이트를 맘 놓고 쓰라는 건 아닙니다. 라이트 연산은 기본적으로 무겁고 URP에서도 빌트인 대비 훨씬 가벼워진 거지 절대적으로 가벼운 연산은 아니기 때문에요. 어쨌든 빌트인은 다수의 광원이 있으면 다수의 드로우 콜이 발생하고, URP는 다수의 광원이 있어도 한 번의 드로우 콜로 해결됩니다. 그래서 이 실시간 광원에서 URP를 쓰면은 성능 향상을 볼 수 있는 거고요. 다음은 이제 SRP 배처를 이해하기 위해서 배칭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기본적으로 유니티에서 머티리얼이 다른 오브젝트는 따로 렌더링을 해야 됩니다. 하나의 머티리얼을 공유하는 메시들은 한 번에 그리는데 이거를 배칭이라 그래요. 배칭을 통해서 한 번에 그리면 드로우 콜이 감소해서 성능이 향상됩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이 메시들을 합칠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레드 닷 맷이라는 머티리얼을 공유하고 있는 메시들이 이 지금 화면에 빨간색으로 있죠. 저거를 한 번에 그리려면 두 개의 메시를 합친 또 거대한 메시 하나가 또 메모리 상에서는 또 할당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한 메모리가 또 할당이 되기 때문에 뭐 언제 어디서나 쓸 수 있는 그런 기술은 아니지만, 어쨌든 메모리를 조금 더 씀으로써 성능을 또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2D 게임에서는 이렇게 스프라이트들을 한 장의 텍스처에 눌러 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의 머티리얼로 처리해서 한 번에 렌더링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이거를 아틀라스에 넣는다 그러던가, 어쨌든 이렇게 스프라이트들을 이렇게 구겨 넣는 게
이렇게 한 장의 텍스처에 눌러 담아서 하나의 머티리얼로 처리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이제 뒤에 나오지만은 그 텍스처 해상도가 POT라 그래 가지고 파워 오브 2라 그래 가지고 이에 거듭 제곱 꼴이 안 나오는 그런 텍스처들이 있어요. 그런 스프라이트들이 있어요, 게임을 개발하다 보면. 근데 그렇게 하면은 그 텍스트 압축이 안 되기 때문에 POT로 만들어 주려고 저렇게 2048 해상도의 텍스처에다가 꾸역꾸역 집어넣는 것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이건 잠깐 옆으로 새는 얘기고 3D 게임에서도 이렇게 텍스처를 꾹꾹 눌러 가지고 최적화를 합니다. 다만 이제 텍스처 해상도가 결과적으로 너무 커져서 대역폭 문제가 생긴다거나 맵 하나하나가 너무 작아져서 비주얼 퀄리티가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최적화는 트레이드 오프를 잘 해야 돼요. 자, 그런데 SRP 배처는 배치의 단위가 머티리얼이 아닌 쉐이더입니다. 원래는 이 배칭을 그 머티리얼 단위로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SRP 배처에서는 머티리얼이 아니라 쉐이더를 배칭의 단위로 삼는 거예요. 즉 같은 쉐이더를 사용한다면 한 번에 그릴 수 있어요. 다만 쉐이더가 SRP 배처를 지원해야 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는 쉐이더 베리언트라고 해야 되는데 쉐이더 베리언트가 뭔지 모르면 일단 쉐이더가 같으면 배칭된다라고 생각을 해도 좋습니다. 지금 이 그림을 같이 볼게요. 이 레드 닷 맷이랑 블루 닷 맷이랑 원래는 이게 아까 보시면 따로 그려졌잖아요. 이 빨간색 도형이랑 파란색 도형이 따로 그려졌는데 SRP 배처로 오면서 이게 똑같은 다른 머티리얼이지만 똑같은 쉐이더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되겠죠. 왜냐하면 드로우 콜 횟수가 감소했기 때문에. 쉐이더가 SRP 배처를 지원하는지 알아보려면은 인스펙터 창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컴패터블이라고 써 있으면은 지원이 되는 거고 not compatible이라고 써 있으면 지원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SRP 배처도 알아봤고요. 다음은 이제 포스트 프로세싱입니다. 포스트 프로세싱은 이제 렌더링을 끝내고 난 화면에다가 후처리 효과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색 보정에서 특수 효과 그리고 안티 에일리어싱까지 처리가 가능합니다. 포스트 프로세싱이라는 것 자체는 빌트인에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URP로 넘어오면서 다수의 포스트 프로세싱 효과에서 성능 향상이 있었어요. 일단 포스트 프로세싱이 뭔지부터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이 사진으로 좀 비교를 해 볼게요.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서 나오는 빛이 조금 더 번쩍이게 좀 보이는 게 있는데 이런 거는 좀 블룸 효과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색감이나 뭐 이런 것도 조절할 수 있고 특히 또 조명이 되게 조명의 밝기가 되게 낮게 세팅되어 있는 호러 게임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거에서 보면은 이제 세팅에서 감마 보정이라는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감마 보정이라는 것도 그것도 포스트 프로세싱 단계에서 처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플레이하는 많은 게임에서도 포스트 프로세싱이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 거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곧 개발할 때도 포스트 프로세싱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효과에서 기존 대비 성능 향상이 존재했는데 아까 여기서 이 빛이 이렇게 좀 퍼져 보이는 게 블룸이라 했잖아요. 이게 굉장히 잘 쓰이는 효과인데 블룸에서 상당히 유의미한 성능 향상이 있었어요. 이제 보케 DOF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무거운 효과라서 가우시안 DOF라는 효과가 추가가 됐네요. 이게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다음 슬라이드에서 여기 있구나. 네. 보케 DOF 같은 게 단어를 보시면 DOF가 뭔지 모르실 수도 있는데 DOF는 초점이 맞는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피사계 심도라고 하는 그거죠. 그리고 사진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케도 뭔지 아실 거예요. 초점이 나가게 해 가지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초점을 나가게 해서 사진을 찍으면 그 특유의 형태를 가지고 흐려지게 되는데 이거를 보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게임상에서 그 특유의 형태로 표현을 하려면은 필연적으로 픽셀 연산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이것도 가볍게 하긴 했는데 여기 보케 DOF에서 이 성능을 좀 가볍게 하긴 했는데 보시면 그렇게 시원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우시안 DOF라는 거를 새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우시안 블러라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그 포토샵 만지시는 분들이 아마 블러 넣을 때 가우시안 블러를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냥 흔히 생각하는 블러 그냥 단순하게 흐려지는 거 이게 그냥 가우시안 블러라고 하거든요. 내부적으로 가우스 함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우시안 블러라고 하는 건데 그게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보케 DOF는 기본적으로 오브젝트의 형태를 따서 그려야 되는데 가우시안 블러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블러만 넣으면 되니까 조금 더 가벼운 거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빌트인에서는 없었는데 URP에서는 이게 추가가 됐고요. URP에서는 이제 포스트 프로세싱 적용하는 법이 또 달라지기도 했어요. 그 빌트인에 비해서. 근데 이 발표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별로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검색하면 적용을 할 수 있어요. 그냥 뭐 오히려 빌트인 때보다 쉬워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어쨌든 유튜버 같은 곳에 검색을 하면 충분히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업스케일 샘플링입니다. 성능을 가장 쉽게 최적화하는 방법이 뭘지 생각을 해보면은 해상도를 낮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필레이트가 바틀렉의 원인의 경우인데 이거는 뭐 모르셔도 되고 어쨌든 해상도를 낮추면 사용자들도 눈치채기가 쉽거든요. 단순히 해상도를 낮춰버리면 당연히 화질이 낮아지니까 여러분들도 바로 눈에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하냐. 나는 해상도를 낮추고 싶은데 단순히 해상도를 낮추자니까 사람들이 너무 쉽게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게임 개발자의 고유 스킬인 눈속임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3D 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해상도로 그려버리고 UI는 원래 해상도로 그리는 거예요. 이제 UI는 원래 해상도로 그리다 보니까 사용자들은 해상도가 낮아졌다는 사실을 쉽게 눈치를 못 채요. 전통적으로 콘솔에서도 애용하던 방법이고 모바일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최적화 기법입니다. 특히 모바일은 작은 화면에다가 픽셀을 워낙에 많이 구겨 넣어놔가지고 해상도 좀 낮춰놔가지고 낮춘다 그렇게 티가 안 나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음, 뭐 티나지 않을까 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 조금 더 그림으로 한번 더 보시면은 3D 씬을 이제 렌더 텍스처에 저해상도로 렌더링을 하는 거거든요, 맨 처음에. 근데 렌더 텍스처가 뭐냐면 실시간으로 그 카메라의 렌더링을 결과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텍스처예요. 그냥 텍스처인데 여기에다가 카메라가 렌더링한 결과를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냥 텍스처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화면에 그린 게 아니라 그냥 렌더 텍스처에 그려놨다. 그리고 그 렌더 텍스처를 이제 그 화면에다가 이제야 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화면에 맞게 늘려가지고 출력을 하면은 원래 작게 뭐야, 출력을 해놨지만 늘리면은 조금 뭐 해상도 낮게 결과적으로는 해상도가 낮아졌죠 지금. 그래서 지금 코스트가 줄어든 상태고 UI는 기존 해상도에 맞게 렌더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UI 해상도는 여전히 고해상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눈치를 못 채는 상황인 거죠. URP에서 이거를 구현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이제 유니버설 렌더 파이프라인 에셋이라는 그 아까 URP 적용하면 생기는 파일 두 개 있었죠. 그냥 그 파일 들어가 가지고 그냥 클릭 한번 하면은 인스펙터 창에 이런 게 떠요. 그래서 퀄리티 탭에서 렌더 스케일을 조절하시면 돼요. 그냥 어려울 거 없이 그냥 이거 볼륨 조절할 때 슬라이더 움직이듯이 그냥 마우스 클릭하고 이렇게 움직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쉬워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수준이잖아요. 이거는 뭐 딱히 뭐 코드를 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스크립트에서도 접근을 할 수도 있기는 해요. 업스케일 샘플링은 생각보다 효율이 되게 좋아요. 기존 해상도의 50% 수준으로 낮추면 픽셀 수는 75%가 감소를 하거든요. 엄청난 감소폭이죠. 근데 50%를 50%씩이나 해상도를 낮추는 거는 솔직히 좀 극단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 해상도의 80% 수준으로만 낮춰도 픽셀 수는 약 35% 감소합니다. 이것도 해상도를 낮춘 비율에 비하면 얻은 바가 상당히 크죠. 아주 간단한 처리로 유의미한 성능 향상을 이뤄낸 거죠. 네, 꽤 많은 길을 걸어왔네요. URP가 빌트인 대비 무조건 유의미하게 빠르다고 할 수는 없는데 간편한 최적화 옵션이 많아진 거는 사실이죠. 상황을 적절히 고려해서 URP 적용 여부랑 최적화 기법의 종류를 선택하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웬만하면 URP를 사용하는 편이고요. 근데 아직 안 끝났습니다. 발표가 아직 안 끝났어요. 진짜 마지막으로 모바일에서 URP에 대해서 다뤄볼 텐데요. 모바일, 특히 안드로이드에서는 URP 사용에 약간의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URP는 그 자체로 사용하면 되는데 타겟 디바이스가 약간 제한이 되거든요. URP를 사용하는 것 자체, 그러니까 유니티 엔진에서 사용하는 것 자체는 크게 다른 게 없어요. 크게 다를 게 없는 게 아니라 아예 다를 게 없어요. 아예 다를 게 없는데 타겟 디바이스가 약간 제한되는 거를 좀 아셔야 돼요. 그 내용을 이해하려면 역시 선수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픽스 API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여러분, 세상에는 다양한 OS와 GPU가 있죠. 근데 우리가 그냥 그런 거를 프로그래밍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게임을 만드는 사람이지 운영 체제나 GPU에 맞는 그 그래픽스 뭐 로우 레벨의 그래픽스를 다루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물론 뭐 최적화할 때 조금씩은 다룰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걸 메인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같은 일반적인 개발자가 이렇게나 다양한 OS와 GPU 하나하나에 대응해서 코드를 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픽스 API라는 게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픽스 API를 사용하면 OS와 GPU의 종류 같은 것들을 신경을 안 쓰고 렌더링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픽스 API가 이제 그 의의가 뭐냐고 하면은 우리가 너무 그 기계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코드를 치면은 얘가 알아서 그 다양한 운영 체제랑 기계에 맞게 코드를 바꿔준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물론 그 과정에서 오버헤드가 발생을 하기도 하는데 그래가지고 애플은 오픈GL을 안 쓰기도 하는데 이건 좀 너무 곁다리 얘기고 그건 좀 각설을 하고 어, 너무 곁다리로 세 가지고 대본을 어디까지 읽었는지 까먹었는데 어쨌든 이 그래픽스 API를 사용을 하면은 OS랑 GPU 같은 거 신경을 안 쓸 수 있다. 그래서 그래픽스 API의 종류로는 애플의 메탈, 그리고 크로노스 그룹의 오픈GL, 오픈GL ES, 벌칸, 마이크로소프트의 DirectX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안드로이드에서는 오픈GL ES를 사용을 하고 iOS랑 맥OS에서는 메탈을 써요. 윈도우즈는 DirectX를 사용을 합니다. 원래 iOS랑 macOS도 오픈GL을 썼어요. 근데 자기들이 그 메탈이라는 걸 만들고 나서 몇 년 뒤에 오픈GL을 자사 제품에서 퇴출시켜 버립니다. 뭐 애플이니까 가능한 얘기죠. 각설하고 앞서 설명드렸듯이 URP의 핵심은 사실상 SRP 배처입니다. 그리고 SRP 배처는 다양한 플랫폼을 지원하는데 일단 여기에는 iOS, 안드로이드, 윈도우 정도만 정리를 해봤어요. 뭐 훨씬 더 다양한 플랫폼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메탈, 오픈GL ES, DirectX 모두 지원을 하네요. 근데 모바일 개발할 때는 SRP 배처가 오픈GL ES 3.1 이상에서 작동한다는 점에 조금 주목을 해야 됩니다. 메탈이랑 DirectX는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돼요. 메탈이랑 DirectX가 뭐 대체로 OS가 버전을 맞춰주기도 하고 그냥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는데 안드로이드는 오픈GL ES 버전이 기종마다 꽤 달라요. 그래서 안드로이드에서 URP를 적용하려면 타겟 디바이스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좀 고려를 해야 합니다. 오픈GL ES 3.1은 안드로이드 5.0부터 지원하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버전이 낮으면 사용할 수 없겠죠. 근데 지금 시대가 시대인지라 안드로이드 버전이 5.0 미만일 걱정은 안 해도 돼요. 카카오톡만 해도 5.0 미만에서 사용을 할 수가 없고요. 안드로이드 5.0에서부터 런타임이 이제 달빅에서 ART로 바뀐다는 뭐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엄청 큰 변화거든요. 달빅에서 ART로 바꾼다는 그 변화가. 그래서 대다수 앱들이 5.0 미만에서 안 돌아가요. 그래서 그런 기기를 아직까지 실사용할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안드로이드 버전이 5.0보다는 높은데 오픈GL ES 버전이 낮을 수도 있어요. 이런 기기들을 실제로 쓰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 있어요. 안드로이드 버전이 꽤 낮기는 하지만 이런 기기들은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5.0보다 높아서 ART는 여전히 지원하고 뭐 그렇게 뭐 좀 보수적인 서비스들은 뭐 일상적인 서비스들은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아직도 뭐 갤럭시 S7 뭐 이런 거 사용하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어쨌든 URP를 사용하겠다는 거는 그런 기기들은 포기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안드로이드에서 URP를 사용하겠다는 게. 그런데 일단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왕 구식 기기들을 포기할 거면 저는 개인적으로 타겟을 오픈GL ES 3.2까지 잡아버리는 거를 추천을 해요. 오픈GL ES 3.1에서 SRP 배치가 돈다고 했는데 저는 거기서 조금 더 올려가지고 타겟을 오픈GL ES 3.2로 잡아버리는 거를 선호합니다. 애초에 오픈GL ES 3.2랑 3.1이랑 어, 출시가 된 뭐 텀이라고 하나? 그런 그 텀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서 그 갭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차이가 크게 없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오픈GL 3.2를 잡는 거를 좋아하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오픈GL 3.2부터는 텍스처 압축 포맷 중에 ASTC를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ASTC는 메탈이랑 오픈GL 모두에서 사용이 가능한 고품질의 압축 포맷입니다.
ASTC를 안 쓰면 iOS에서는 PBRTC를 써야 되고 안드로이드에서는 ETC2를 써야 돼요. 물론 이것도 레거시 기기를 따져보면 ETC1을 써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iOS랑 안드로이드랑. 그래서 이런 문제를 ASTC가 해결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죠. 그리고 ASTC는 NPOT 텍스처도 처리할 수 있어요. NPOT라는 거는 Not Power of 2라는 건데 해상도가 그러니까 그 텍스처의 해상도가 2의 거듭 제곱꼴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제 256, 512, 1024, 2048, 4096 이런 해상도 되게 익숙하실 텐데 이게 다 웬만한 텍스트 압축 포맷들이 POT만 지원해서 그래요. POT만 지원하는 이유는 또 장황하니까 생략을 하고요. 아무튼 이렇게 NPOT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름이 Adaptive Scalable TC다 해서 ASTC인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블럭을 샘플링하는 블럭을 4, 5, 6, 8, 10, 12까지 어댑티브하게 스케일을 잡을 수 있어서 어댑티브 스케일러블 TC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게 ASTC고 저는 오픈GL ES 3.2로 잡아서 ASTC를 사용하는 거를 조금 선호한다. 뭐 이런 말씀입니다. 타겟 디바이스를 잡는 거는 이제 제가 명확하게 어떻게 해라라고 조언을 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어요. 누군가는 완전히 오래된 기기에서도 게임을 즐길 수 있게 하고 싶을 때니까요. 근데 웬만한 사람들의 기기에서는 오픈GL ES 3.2가 돌아요. 근데 안드로이드는 워낙에 별의별 듣도 보도 못한 기기들이 많고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또 많아요. 이런 걸 쓴다고 하면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또 의외로 많기 때문에 타겟 디바이스를 어떻게 잡을지는 또 알아서 정해야 됩니다. URP의 사실상 최소 사양으로 볼 수 있는 오픈GL ES 3.1은 갤럭시 S6부터 지원을 하는데 갤럭시 S6 사양이 최근 폰들에 비해서 안 좋긴 해도 간단한 학생 작품들은 또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갈등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데이터를 하나 더 드리자면 전 세계에 있는 안드로이드 기기 중에 2021년 11월 26일을 마지막 날로 해가지고 7일 동안 실제 사용되고 있는 안드로이드 기기를 싹 긁어 모아봤어요. 구글에서.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안드로이드 기기를 2021년 11월에 7일 동안 통계를 낸 거예요. 싹 다 긁어 모아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싹 다 긁어 모아봤더니 75.92%의 기기가 오픈GL ES 3.2를 지원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비율이 꽤 낮아 보이는데 구글에서 진행한 또 다른 통계도 보죠. 구글 플레이에서 2022년 2월 17일을 마지막 날로 해서 28일 동안 캐주얼 게임을 다운로드한 모든 사용자들의 오픈GL ES 버전 정보를 긁어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랑 다른 거는 아까는 이제 기기들을 조사한 거고 이제 활성화된 기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로 실사용을 하고 있느냐 이런 건 따지지 않고 그냥 켜져 있는 그러니까 켜고 막 그런 액션이 있었던 그런 기기들을 상대로 조사를 한 거고 실제로 이제 구글 플레이에서 다운로드를 했던 사람들 그런 이력이 그 한 달 동안 있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오픈GL ES 3.2를 쓰는 사람들은 90%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까지 확인해 보시고 타겟 디바이스를 잡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꾸 오픈GL ES 버전을 막 따지느라 머리가 좀 아픈데 사용자의 기기가 오픈GL ES 3.0이거나 그 이하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게임이 아예 구동이 안 될까요? 근데 그거는 아니고 SRP 배처랑 ASTC가 안 돌아요. SRP 배처로 인한 드로우콜 감소를 얻을 수가 없고 ASTC를 통한 텍스트 압축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둘 다 꽤 크리티컬한 문제라서 결과적으로 많이 느려지게 됩니다. ASTC를 통해서 텍스트 압축 효과를 못 본다. 이게 꽤 큰 문제인 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PNG 파일 있죠. 근데 그 PNG 파일이 물론 손실 압축 파일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명목상 압축이라고는 하지만 GPU에 적합한 압축은 아니거든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 저장할 때 그 공간을 아끼기 위한 압축인 거지 GPU에 친화적인 텍스트 압축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PNG를 그대로 올리면은 굉장히 좀 크리티컬하거든요. 근데 ASTC를 안 쓰면 그냥 PNG가 생으로 그냥 돌아가요. 생으로 GPU한테 넘겨져요. 그 RGBA 30인가? 그걸로 아예 이제 풀어가지고 되는데 그 과정이 꽤 느리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좀 느려지기는 합니다. 다시 요약을 하자면 URP는 최소 오픈GL ES 3.1을 타겟으로 잡아야 되는데 저는 ASTC를 쓰고 싶어서 오픈GL ES 3.2로 잡는 걸 선호합니다.
그리고 제가 안드로이드로 게임 4개, 교육용 앱 1개, 기능성 앱 1개, 기타 오락용 앱 1개를 출시를 해 봤는데 어떤 앱은 그 1만 건이 넘게 다운로드가 됐고 어떤 건 또 폭삭 망하긴 했지만 어느 정도 데이터를 뽑아 볼 수 있는 정도는 됐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좀 뽑아 봤는데 진짜 대부분의 기기는 오픈GLES 3.1을 지원합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지만요. 자, 이제 저의 발표는 끝이 났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신 여러분들도 URP로 이주를 고려해 보시되 무조건 좋기만 한 건 아니다라는 거는 알아두시고요. 그럼에도 URP는 분명히 이주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점까지 가져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 여기 손들기 기능 있죠? 뭐 손들기 기능 써가지고 손 들어주시면 제가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뭐 지금 다 보이지가 않아서 질문 있으시면 그냥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질문 있나요? 네, 질문이 없으신 걸로 알고 발표 마치겠습니다.